네, 오늘 제 단서는 미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죠. 총 9개 금메달을 다시 살아있는 전설 칼 루이스 편입니다. 어떤 도둑도 내 달리기만은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문장 보자마자 네. 어떤 장면을 떠올렸어요. 어떤 장면이요? 어떤 소매치기가 생각 없이 칼 루이스의 지갑을 훔쳤네? 얘는 칼 루이스인지 모르고 우와. 도망가는데 뒤에서 칼 루이스가 쫓아와. 얼마나 무서울까. 1988년도에 아마 서울에서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칼 루이스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불렸고 우사인 볼트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정말 단거리 육상을 다 제패했던, 단거리 육상이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강하다가 볼트가 자메이카에서 등장하는 순간 사실은 뒤집힌 게 있어서 지금은 아프리카계가 사실 거의 육상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미국 선수들이 거의 육상계를 주름잡았던 시절이라서 칼 루이스는 대명사 같은 분이었죠. 요즘에 이제 러닝크루라고 해서 저 예전에 계셨던 배우분들도 러닝크루로 많이 이렇게 같이 뛰는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이 싹 잊어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 왜냐면 그 달리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에 대항을 하다 보면 잠시 원래 갖고 있었던 모든 게 싹 날아간대요. 같이 하실래요?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제 고통을 즐기렵니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까지는 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육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파리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육상 게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서 봐도 참 잔인하다 싶은 게 100m인 것 같아요. 그냥 마라톤이나 뭐 1000m, 400m 이런 거는 그래도 그 우열을 가린다는 게 정말 승부가 드러나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100m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4년 동안 노력했던 게 10초에 끝나요. 너무 잔인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칼 루이스가 LA 올림픽 때 기록을 세웠던 것도 9.95초예요. 와, 드디어 인간이 9초대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사인 볼트가 기록을 세웠던 게 2009년이었고요. 네. 그거 아직 안 깨지고 있는데 9초 58. 그리고 올림픽 신기록도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데 런던 올림픽 2012년 때 네. 9초 63. 9초 63. 그리고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건 노아 라일스 9초 79. 그리고 2등이 9초 79인데 똑같아요. 올해 그 100m는 0.005초 차이로. 그럴 수가 있어요? 0.005초가 뭐야? 둘 다 공식 기록은 9초 79예요. 근데 키시앤 톰슨이 2등이고 노아 라일스가 0.005초 차이로 1등을 한 거죠. 얼마나 잔인해. 너무 잔인해. 저는 100m 23초가 제 공식 기록이거든요. 이분이 달리기를 하게 된 이유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출퇴근에 모터사이클을 타고 칼 루이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세워뒀는데 이렇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눈물을 얹고 다시 샀는데 그거를 며칠 뒤에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건 자전거로 다녔다는 것은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거를 2번이나 잃어버리고 나서는 너무 화가 나서 매일 왕복 24km, 그러니까 편도 22km 의 거리를 뛰었답니다. 이분이. 뛰어서 출퇴근을 했다. 그 도둑이 없었으면 칼 루이스가 사실 이렇게 다리 근육이 강화될 일이 없었을 수 있다. 노자 장자가 얘기하는 버터플라이 이런 거 비슷한데 성공한 사람들 혹은 어떤 결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그 성과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게 되잖아요. 그쵸. 수많은 원인들이 있죠. 궁금하죠.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칼 루이스도 기본적으로는 뛰는 걸 잘했고 아마 체격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육상을 했겠죠. 이런 일들이 재밌게 벌어졌었다. 네.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택시를 탔겠죠. 아니요. 그럼요? 돈은 없으니까. 그럼? 가끔도 직장 오면 있겠죠. 이 지점에서 이제 칼 루이스처럼 몸을 쓰는 직업 또는 몸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일과 정신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어렵고 둘 다 힘들고 둘 다 성공하기 난해한데 과연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특히 이제 올림픽 시즌처럼 막 이제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계속 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으면 저분들이 4년 내내 저거를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티는 나지 않지만 계속 정신적으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영혼을 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더
데미지가 클까? 또는 더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더 힘들고 더 힘든 건 없다. 없다.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 예전에는 그냥 못 맞추면 되는 줄 알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멘탈이거든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보면 멘탈이 정말 중요하고 네. 흔들릴 때 흔들릴 마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쓰기 위해서 정신적인 준비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소양 혹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음악이나 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반면에 글을 쓴다는 직업도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요? 뇌를 안 쓰면 진짜 빨리 배고프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적이고 정신적인 직업이잖아요. 정신적이지만 그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작가들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단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그런 걸로 체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고. 아, 버티기가 안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도 정신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육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든 육체와 정신 혹은 강인한 체력과 멘탈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힘들고 덜 힘들다는 건 사실은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에게도 인문학이 필요하고 네. 글을 쓴 사람에게도 체력이 필요하고. 몸을 가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다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기록 경기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는 직업은 예를 들면 뭐 10초 안에 완성해야 돼. 뭐 이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록 경기를 남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기한 안에 또는 그 조건 안에 오늘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오늘 활을 써야 되는 이런 환경 안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건데 자, 그런 기록 경기 또는 기록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시달려야 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뭐 칼루이스든 수영의 팔프스든 동메달 5개, 6개씩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 그걸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압박감을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올림픽 선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걸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럼 김우진 선수 전화 연결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여보세요? 김우진 선수 연결됐습니다. 네. 저 연기 좀 괜찮았죠? 아니요. 기록 경기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순수한 기록 경기는 몇 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양궁도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하는 건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 절대적인 수치로서의 기록 경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경기이고 마찬가지로 달리기 기록 같은 것도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유독 세계 신기록이 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뭐 수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의 그 부력 때문에 수영 경기도 신기록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소인가에 따라서 기록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긴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기록보다는 상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고 그에 앞서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루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날 최고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날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상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내가 최고면 돼. 최고의 컨트롤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알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상혁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걸 보면서 근데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멋져서 그분이 이렇게 막 노력하는 모습,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막 잘 안 되면 속상할 텐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면이 굉장히 뭉클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건, 칼루이스라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서치를 하는데, 그 기타 드리블이 달리는 게 인성이 안 좋았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인성은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성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남을 잘 고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던데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인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성과가 좋아. 인성은 진짜 좋은데 성과가 안 좋아. 이런 두 가지의 타입들을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의 인성이라는 거 네.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거 객관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공공에서의 예절이라던가 아니 근데 뭐 이런 걸로는 약간 객관적으로는 증거가 있죠. 공공에서 예절로 따지면 전 쓰레기거든요.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적들이 많아. 적들이 많다는 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나쁜 말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럼 이 사람의 인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면서 1인자가 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자, 인성과 능력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작가님은 전 능력이죠. 아, 진짜요? 인성이 돼 있으니까. 아,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자, 어떤 도둑도 내 달리기만은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네, 바꾸기 어려웠을 텐데. 칼루스의 아까 그 스토리에 제가 집중을 해봤고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도둑들이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소유하라. 무슨 법정 스님 같아요. 갑자기 무서워요. 갑자기 법정 스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소유를 한다고 할 때 물건들을 써야 하잖아요. 네. 자전거를 소유하고 뭐 모터사이클을 소유하고 네. 집을 소유하는데 네. 그건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죠. 네. 근데 내 마음속에 네. 칼 루이스의 자존심처럼 네. 자긍심처럼 네. 누가 와도 뺏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이것만으로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냐면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하세요. 가장 신제품을 가장 먼저 사시는 분이 조용히 하세요. 작가님이신데 자 지금 갤럭시 신제품이 저기서 저희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먼저 신제품을 사시는 도둑들이 분이 훔쳐갈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소유하라. 마음으로 소유하라는 물건을 소유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 제가 소유하라.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가님하고 정말 안 아니, 어울려요. 저는 글을 쓸 때 정말 행복한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걸 소유하고 싶다. 글을 쓸 때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소유하고 싶다. 아 그래서 새로 사셨군요 카메라를. 아니 폰을 갤럭시를 새로 사신 우리 작가님과 함께 영상을 찍어봤고요. 네 마음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물건으로 이렇게 소유하신 작가님의 마음으로 소유하라는 그런 명언 재단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칼 루이스의 명언 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번 회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둑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소유하라. 무슨